수신지도사와 함께하는 기초업무평가고시 대비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신교재 626페이지부터 제5절 수익증권의 사후관리, 제6절 수익증권의 종류와 위험, 제7절 적립식 투자, 제8절 파생상품 펀드의 이해, 제9절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증권의 자산운용보고서는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펀드의 기준가격, 기준일 현재 평가익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MMF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월 1회 이상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전문 인력이 변경되거나 환매 연기 및 환매 재개의 결정 및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부실 자산이 발생할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시 공시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와 관련한 광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를 읽어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펀드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기속된다는 사실, 펀드의 당해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광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해당 펀드의 자산운용 비율에 따르며 회수 인정 비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형 펀드인 경우 또는 주식 운용 비율이 30% 이하인 혼합형 펀드인 경우에는 환매 예상 금액을 조회하여 세금 차감 지급액을 평가 금액으로 하며 90%의 회수 인정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펀드 잔고 통지 제도를 통해서 투자자별로 펀드 보유 내역, 평가 금액 등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통지 거부를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신규 시 펀드 잔고 통보를 습관적으로 통보 거부로 체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펀드 잔고 통지는 상장형 펀드나 MMF 등을 제외한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 투자자, 펀드별 투자 평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통지 수령을 거부한 투자자에게는 펀드 잔고 통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신규를 하거나 추가 입금을 하면 해당 예약 금액을 별도의 신탁 계정에 예치한 후 펀드별 매입 기준 가격 적용일에 펀드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이를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예탁금 별도 예치라고 합니다. 이때 매입 처리될 때까지 특정 금전 신탁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운용 수익은 원선 징수 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연결 계좌에 4원, 16원 등 펀드 계좌번호와 함께 입금되는 금액을 보셨을 텐데요. 이 금액이 투자자 예탁금 별도 예치에 따른 운용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한 펀드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 환매 수수료 부담 없이 동일한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회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때 이동 제외 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당행 고객이 타행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타행 고객이 당행으로 이동해 올 수도 있습니다. 교재의 이동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지금은 간단하게 투자자가 옮기려고 하는 판매사 한 곳만 방문하여도 펀드 계좌 정보 확인 및 판매회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판매사가 변경되게끔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익증권 사후 관리에서 ELF는 관찰일의 조기 상환이 연기가 되거나 낙인이 발생하여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고객에게 TM을 실시하고 정보 단말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ELF 가입 고객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모바일 및 우편 안내물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기 경과계좌, 적립식 펀드의 3회 미만 불입계좌는 고객에게 TM 실시 후 정보 단말에 등록하도록 하고 수익증권 판매에서 환매까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합니다. 펀드를 정상펀드, 관찰펀드, 사후관리펀드, 중점관리펀드, 이슈펀드로 구분하여 정상 및 관찰펀드는 영업점에서 사후관리하도록 하고 사후관리펀드, 중점사후관리펀드, 이슈펀드는 소관부서와 영업점에서 공동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5쪽 제6절 수익증권의 종류와 위험입니다. 주식 투자 비중에 따라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로 나누고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 즉 수익의 변동성도 높아집니다. 먼저 주식형 펀드는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대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큰 상품입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 배당주, 가치주, 대표 우량주, 성장주 등이 있으며 배당주 펀드는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들 위주로 구성해 놓은 펀드이고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과 비슷한 투자 수익을 내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은 펀드입니다. 채권형 펀드는 60% 이상을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채권 펀드에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채권에 투자하는 단기 채권 펀드, 만기가 1년 이상 긴 채권에 투자하는 장기 채권 펀드, 그리고 이머징 국가의 채권에 투자하는 이머징 채권 펀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투기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힐드 채권 펀드가 있습니다. 혼합형 펀드는 채권형 펀드의 안정성과 주식형 펀드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로 주식 투자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 혼합형과 주식 투자 비율이 50% 미만인 채권 혼합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은 펀드 평가서 이야기입니다. 네오비스 1656에서 펀드 평가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펀드 평가서에는 상품 정보, 펀드 개요 등 펀드를 선택할 때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상품 정보에는 상품 특징, 위탁, 운용회사, 펀드 설정일, 상품 유형, 가입 대상, 최저가입 금액, 환매 수수료, 신탁 보수 등 펀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펀드 개요에는 펀드의 유형, 등급, 과거 경력, 수익률 차트,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현황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BNK 튼튼 배당 증권자 투자신탁 1호 주식 클래스 A1에 대한 한 장으로 출력 가능한 보고서입니다. 펀드의 유형, 운용사, 펀드 등급, 설정일, 총보수, 기간별, 연도별 성과, 포트폴리오 구성 현황, 주식과 채권의 스타일, 대표적인 구성 종목과 비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43페이지 펀드의 적립식 투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금액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하며 주가 등락에 따른 고민 없이 계속 납입하여 가격이 쌀 때는 많이 사고 비쌀 때는 적게 사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 펀드 내 주식의 평균 가격을 낮춰주는 효과를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적립식 펀드는 다음의 투자 원칙을 가능한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 기간을 길게 가지되 목표 수익률을 명확히 하고 투자 금액과 투자 주기를 변동시키지 말고 투자 펀드 운용 성과가 장기 혹은 동종 평균 수익률을 미달하면 교체하고 적립식은 투자 기간에 대한 분산일 뿐 여러 펀드에 분산하여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제8절 파생상품 펀드의 이해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 하고 이때 원금까지만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증권, 파생혈압 증권으로 보고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가에 따라서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발행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주체이며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수익구조는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금 보존이 되는지, 최대 수익과 예상 수익은 얼마인지, 최대 손실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인지 중요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주가 연계 파생결합증권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가우 콜형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의 만기 평가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 대비 정해진 범위에서 상승한 경우에는 참여율 몇 프로로 수익률이 정해지고 정해진 범위를 130%를 초과하게 되면 약정 수익률 4%, 최초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원금만 지급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 연계 파생결합증권 중 스텝다운형 상품은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는 ELF의 상품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관찰 시점, 즉 자동 조기 상한일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평가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 대비 정해진 행사 가격 이상인 경우 연 확정 수익을 달성하며 조기 상환됩니다. 만기 시점에 해당 조건 80%를 달성하지 못하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에서 나가웃이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존의 수익 구조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낙인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 동안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베리어 값인 50%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는 펀드를 파생상품 펀드라고 하며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는 파생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이며 파생형 인덱스 펀드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직접 활용하거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수의 수익률을 받기로 약속한 장외 파생 상품 계약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구조화형 펀드는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더 사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전략을 이용하는 펀드로 지수 등락이 반복되는 장세에서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버드 콜 펀드는 현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팔아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줄여 위험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로 시장이 보합인 경우에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프로텍트 풋 펀드는 현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풋옵션을 매수하여 주가 하락 시 방어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이며 시스템 운용형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주관을 배제하고 시스템에서 보내는 매매 신호에 따라 기계적으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펀드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고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매매를 하고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뱅크론 펀드는 금융기관이 투자등급 S&P 기준 BBB- 미만의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담보대출 채권으로 변동금리 뱅크론이라고 하며 금리 상승 시에 좋은 채권 투자 방법이 됩니다. 비과세 해외 펀드는 201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했던 펀드로 해외 상장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입니다. 비과세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이며 1인당 3천만 원까지 해외 주식의 매매, 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펀드입니다.
롱숏 펀드는 매수와 매도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펀드로 저평가된 자산은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은 매도하여 시장 상승기, 하락기 모두 수익을 얻도록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헷갈리기 쉬운 ELS와 ELS 인덱스 펀드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LS는 조기 상환 조건, 만기 상환 조건에 부합하면 정해진 쿠폰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다양한 ELS 상품 중에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ELS 인덱스 펀드는 발행일과 기준지수가 다른 10개 이상의 논학인 ELS 상품으로 구성되어 분산 투자 효과와 손실 가능성을 낮춘 펀드입니다. 즉 여러 개의 ELS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 TDF 펀드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타겟 데이트로 해서 생애 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 배분 펀드이며 펀드 명에 있는 2025, 2030, 2040 같은 숫자는 은퇴 예정 시점을 의미합니다. 20대에서 40대를 말하는 게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펀드는 대형 부동산을 구입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펀드를 통해서 모집하고 부동산 매입 개발하여 그 이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펀드입니다. 소액으로 대형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공시율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른 매각 차익 저하로 손실 가능성 및 환매 연기 가능성이 존재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다양한 부동산 펀드가 나오고 있으며 사모형뿐 아니라 공모형 부동산 펀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절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란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로 컴퓨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투자자 자산 운용을 자문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행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웨스타 로보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웨스타 로보비는 투자자 성향별로 공모펀드 3개에서 5개로 이루어진 세적의 펀드 포트폴리오를 제한하고 있으며 신규 시 요청한 고객에 한해 3개월마다 리밸런싱 시기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 펀드 추천이 쉬워지고 사후 관리도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